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미림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2021년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공통과목 해설을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문항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 풉니다. 다 풀기 때문에 뭐 건너뛰셔도 되고 또 여러분 맞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풀이가 뭐가 다른지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그냥 뭐 쉽죠.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지워지고 그냥 2의 제곱이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쵸? 틀리신 분 없죠? 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적분을 하라는 얘기죠. 적분을 하시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상수 c인데 1을 넣었을 때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c가 1이 되어지겠죠. 네. 따라서 f의 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에 대하여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니까 50이 13 되시겠죠? 네.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뭐냐? 13분의 12가 될 것이고 코사인은 13분의 5가 되실 텐데 몇 사분면이다? 3, 4분면이 되시는 거죠? 네,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가 되시겠네요. 이 둘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다음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네, 0보다 왼쪽이다. 마이너스 2 되실 거고요. 2보다 오른쪽이다. 네, 0 되시겠네요.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5번입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 할 때 g'의 1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뭐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미분하시면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1을 집어넣게 되어주면 되는 거니까 1을 넣으시면 2배의 이제 f의 1, 4배의 이제 프라임의 1이 되어지시는데 f의 1은 2다 그랬고요. 프라임의 1은 1이다 그랬습니다. 4 더하기 4는 8.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6번입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 넓이다 그랬으니까 빨리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연립하시면 되죠. 연립하시면 되고 연립해가지고 만나는 교점이 어딘지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3x로 빼내니까 x-2 되시죠.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6분의 절대값 a, 약분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이거죠. 네, 정답은 얼마가 되신다? 2 하나 약분 3 하나 약분하는 거니까 2의 제곱은 4.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정도는 뭐 적분 안 하고 공식 쓰시면 되는 거죠. 네. 다음 7번입니다.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어디겠어요? 바로 S3 빼기 S2라고 하는 게 A3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제일 먼저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이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S10이잖아요. 그 말은 빨리 뭘 찾아라. 공차 D가 뭔지를 빨리 찾아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 하시면 돼요? 공차 D에 대한 표현을 바꾸시면 되죠. A6이라고 하는 건 초항 플러스 5D, A의 3다라고 하는 건 초항 플러스 2D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D가 얼마냐 계산하시면 얘가 2 나와요. 공차가 D2 나오거든요.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건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할 거고 1 넣으면 2니까 그냥 AN이 2N이에요. 따라서 S10이다라고 하는 건 공식에 의하면 2분의 N에 초항 플러스 끝항인데 초항은 2가 되실 거고 끝항은 10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20 이렇게 되시겠네요. 따라서 약분하면 55고 22 곱하기 5 하시면 정답이 되시겠죠?
네, 정답은 110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곱이, 그럼 제곱하라는 얘기죠? 네, 제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곱을 하라는 얘기는 여기에도 제곱을 하시고 여기에도 제곱을 하라, 이 말이 되어지는 건데,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A에서 뭐 하시면 돼요? 네, 연결 상태가 되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A를 넣고 여기에 A를 넣으면, 얘가 넣으면 A잖아요. 네, A의 제곱 이렇게 되시겠네요.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시면은, 자, 4A의 제곱 빼기 6, 4, 24죠. 24A에다가 36은 네, A의 제곱이 되실 거고요. 3A의 제곱 빼기 24A 더하기 36은 0 되실 테니까 A 제곱 빼기 8A 더하기 12는 0 되시겠습니다. 이때에 상수 A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되는 거긴 한데, 혹시나 한번 보세요. 혹시나. 네, 그냥 A-2, A-6이니까 2 또는 6이 정답인 거 맞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뭐 나올 게 나오긴 했는데 너무나 쉽게 나왔죠. 네, 첫 번째 4점짜리 문제긴 하나 뭐 너무 쉽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고민을 한번 하라 그랬어요. 뒤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건지 앞에서부터 갈 건지, 그쵸? 위에서부터 올 거냐 밑에서부터 역추적해서 올 거냐 고민을 해라 그랬는데, 이런 건 뭐예요? 그냥 첫 번째 항을 K라 두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보세요. A의 원이 K다라고 하면 A2는 뭐겠어요? A2라고 하는 건 n 대신에 1을 넣어라, 이 이야기니까 n이 홀수일 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전 단계에 있는 AN을 뒤집어라. 전 단계에 있는 걸 뒤집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얘네가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한 번 뒤집는 거 아니면 곱하기 8, 뒤집는 거 아니면 곱하기 8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곱하기 8 하시면 되고, 이제 뒤집어주면 나왔죠. 뒤집어주면 8분의 K 되시는 거고, 다시 또 곱하기 8 하시면 K 되는 거죠. 정확히 뭐가 되시는 겁니까? 네, 주기가 4가 되어지는, 주기가 4가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A의 12는 뭐랑 같다? A의 12라고 하는 건 네, A의 4와 같다. 그게 지금 2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네, 바로 K는 얼마? 4. K가 4가 되시는 거는 곧 A의 원이 4가 된다, 이 뜻이 되어지는 거고, A의 4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2분의 1이었잖아요. 네,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을 구하시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되게 좋은 문제였죠. 로그 방정식을 가장한 사이값 정리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만난다 그랬기 때문에 만난다의 시그니처는 연립이잖아요. 네, 연립을 하시면 돼요. 로그 n의 x가 마이너스 로그 n에다가 x 더하기 3 되시고 이제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얘가 휙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로그 n의 x 더하기 로그 n의 x 더하기 3 이렇게 되시고, 얘가 이제 1이에요. 그럼 왼쪽은 어쨌든 간에 더하기는 곱하기로 되어지는 거니까 x의 x 더하기 3,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3x가 되시는 거고, 오른쪽은 1이 되어지는 거니까 로그 n의 n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다 그랬기 때문에 로그 떼주시면은 여기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3x가 뭐가 되신다? 네, 바로 n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2차 함수가, 그쵸? 여기는 이 2차 방정식,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2차 함수, 얘가 2차 함수. 얘가 어떤 만나는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한마디로 1과 2 사이에 뭔가 한번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2차 함수가 있는데 뭔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1과 2 사이에 뭔가 한 번은 통과를 한다. 요 개념이 되어지는 거니까 무슨 값 정리? 사이값 정리가 되신다. 즉 한마디로 F의 1, F의 2 곱해서 뭐가 돼야 된다? 뭔가 하나가 양이면 뭔가 하나는 음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곱해서 음이다 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이제 1을 넣어주시면은 4-n 여기다 2 넣어주시면은 10-n 얘가 이제 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빼내시면 n-4 여기에 마이너스 빼내면 n-10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n은 4에서 10 되실 거예요. 따라서 n의 값은 5, 6, 7, 8, 9 정답이죠. 5, 6, 7, 8, 9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 센터를 개수만큼 7, 5, 35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여러분이 좀 통과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적분 문제인데요. 닫힌 구간 0에서 1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f0은 0이고 f1은 1이고 적분값은 6분의 1이래요. 이때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g of 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뭘 구하라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의 gx dx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일단 써놓을까요? f의 0은 0이다. f의 1은 1이다. 0부터 1까지의 f 적분하면 6분의 1이다 정도는 써놓고 출발을 할게요. 자, 보시면 0과 1 사이에는 f래요. 0과 1 사이에는 f라 그랬는데 f는 뭐냐면 f의 0은 0이다 그랬고요. f의 0은 0이다 그랬고 f의 1은 1이다 그랬어요. 요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f라고 하는 거는 연속인 함수니까 연결이 되겠죠. 물론 얘가 이렇게 연결될지 밑에 내려올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는데 그냥 대충 이으세요. 이게 좀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얘를 굳이 내려왔다 위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뭐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를 일단 뭐 하라고요? 자, 여러분 f에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게 뭘까요? 일단 마이너스 fx를 뭐 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누구를 마이너스 fx를. 그 말은 양변에 이제 음수를 곱하게 되시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곱하란 얘기니까 일단 뭐 하란 얘기예요? 얘를 x축 대칭하란 얘기죠. 요렇게 x축 대칭하란 얘기예요. 얘를 뭐 하라고요?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들어 올리면 여기 있던 원점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그리고 얘가 이제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그런데 지금 얘가 주기가 2인 함수다라고 했으니 반복이 되어지겠네요.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반복이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느낌이 요렇게 그다음에 얘가 요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하시라고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적분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0과 1 사이에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지금 6분의 1이다 그랬어요. 이게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여기 있는 얘랑 똑같죠. 물론 처음에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밑으로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어진다? 6분의 5가 되세요. 얘랑 얘랑 합하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한 턴의 넓이가 얼마가 되어지는 거냐? 얘가 6분의 5,
6분의 1, 얘가 1이죠. 1이고 1이에요. 따라서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1, 이렇게 1, 그 다음에 그쵸, 요렇게죠. 요렇게 1, 요렇게 1이에요. 그쵸? 1, 1, 요까지 2까지라 그랬어요. 요게 얼마예요? 6분의 5죠. 따라서 1 더하기 1 더하기 6분의 5 하면 정답일 겁니다. 따라서 6분의 12 더하기 5가 될 테니까 네, 6분의 17 네, 정답이 되시겠네요. 정답은 2번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뭐 되게 쉽죠? 네, 빨리빨리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9번, 10번, 11, 12는 쉬울 거다. 빨리빨리 통과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번 갑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상가함수와 도형 문제인데 뭐 주관식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12번으로 나오는 것을 평가원이 선택했습니다. 앞에 배치됐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잘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네, AB가 4다, AC가 5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사인 BAC. 자, 이때 BAC가 뭐냐면 이게 세타죠. 세타예요. 세타고 여기 있는 각이 전부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세타, 세타, 세타예요. 뭐 하시라고요? 네, DE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빌드업 강의 때 했던 그 도형이 나왔을 때의 행동 강령들을 하시면 돼요. 뭐 사인 법칙이 나오는 타이밍이면 쓴다. 마주보는 두 요소가 있거나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면 쓴다. 코사인 법칙을 쓰는 타이밍이 있으면 쓴다. 두 변과 끼인 각이거나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쓴다. 그리고 각종 어떤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원이 나왔을 때에 그 대처들을 쓰시면 된다 그랬거든요. 잘 보세요. 일단 세타고 세타니까 이 길이가 얼마겠어요? 4예요. 제가 여러분께 어떤 행동 강령을 드렸느냐. 이등변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요? 되던 말던 뭐부터 하라고요? 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를 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거든요. 코사인이 8분의 1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방에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는 이 길이를 알아요. 이게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AB분의 요거 H를 할까요? 네. 그러면 AB분의 AH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한 게 8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 길이도 현재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 말은 자동으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나왔어요? 또 이등변이 나왔어요. 제가 또 뭐 하라 그랬죠? 이등변이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수선 내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좀 알면 좋을 텐데 좀 크게 보자고요. 크게 보자고요. 뭐가 있습니까? 두 변, 4하고 5가 있고 코사인을 알죠.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왔을 때 이 길이를 구하는 거. 무슨 법칙? 코사인의 법칙이죠. BC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배의 4, 5. 그쵸? 2배의 4, 5의 코사인 세타. 8분의 1 이렇게 되시겠네요.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16 더하기 25에다가 4, 2, 8이니까 이렇게 되시겠네요. 따라서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36이 되시고 제곱이 36이니까 전체는 6일 거예요. 전체 6인데 내가 이등변을 밑으로 내가 이거 좀 이상하죠 그림이. 아무튼 간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얼마다? 3이고 요 길이가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우리는 뭘 구하는 중이었다? 여기 있는 이 x를 x를 구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죠? 코사인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바로 뭐만 구하면 좀 편하다? 바로 뭐만 구하면? 여기 있는 이 길이만 좀 알면 편해지죠. 왜냐하면 이 길이만 알면 코사인이 x분의 요거니까 x분의 요건데 이게 지금 8분의 1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좀 알면 편한데
꼭 뭐 이 길이를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빗변이 4가 되어지고 이 길이가 3이 되었기 때문에 이 높이는 얼마가 되어지는 거냐? 얘가 루트 7이에요. 피타고라스 쓴 거죠. 루트 7이에이에요. 따라서 코사인이 8분의 1이다라는 말은 사인 세타는 얼마냐면은, 자, 코사인이 8분의 1이다라는 건 8이고 1이고 여기 뭐가 된다? 여기가 1이죠. 네. 여기가 루트 63이에요. 사인 요거죠. 얘가 8분의 루트 63이 되시고요. 여기 있는 세타는 아무리 그래도 180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 사인은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이 양이기 때문에 그냥 8분의 루트 63이에요. 따라서 사인 세타가 8분의 루트 63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의 사인 세타가 뭐예요? 사인이 바로 x분의 높이, 그쵸? x분의 루트 7이 될 거고 얘가 8분의 루트 63인데 7, 9, 63이니까 루트 7 곱하기 루트 9 이렇게 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지워질 거고 얘는 그냥 3이잖아요. 그냥 뒤집으면 정답인 거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되신다? 네, 3분의 8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코사인 법칙 한번 쓴 거고요. 이등변이 나오면 수선, 적절한 타이밍에 피타고라스 그냥 쓰시면 되는 거다. 절대로 얘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거는 제가 예언해 드렸잖아요. 9번, 10번, 11, 12가 굉장히 쉬울 거다. 근데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쉽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13번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좀 특이했죠. 연속성도 들어있으면서 주기함수도 들어있으면서 마지막 계산은 시그마를 묻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먼저 일단 문제를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 of x가 구간 0, 1에서 다음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은, 자, 0과 1까지는 쭉 그냥 3이다 그랬어요. 3이다. 쭉 3. 요렇게. 그리고 1일 때만 1이다 라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주기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에서 항상 1의 값을 가지고 그 외의 모든 값은 그냥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뭘 물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의 다음을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일단 아셔야 되는 게 f의 루트 k 있죠. 얘는 k가, 그쵸? k가 만약에 1이거나 4가 되거나 9가 되거나 16이 되어주면, 그쵸? 얘네가 되어주면은 이 루트 k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된다? 바로 얘가 1이 됩니다. 1. 왜냐하면 1을 넣어주면은 얘가 1이 될 거고, 다시요. 이게 루트 k가 아니라 f의 루트 k라 해야겠다. 네, f의 루트 k는 1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1 넣어주면 f의 1, 4 넣어주면 f의 2, 9 넣어주면 f3, 16 넣어주면 f4. 한마디로 완전 제곱수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1, 2, 3, 4 이런 감성이니까 그냥 1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늘 그냥 3이다라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그냥 루트의 k 아무리 집어넣어도 3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 4, 9, 16일 때만 딱 따로 계산해주고 나머지는 쭉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일일이 분리해서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일이 계산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좀 빨리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빨리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이게 1일 때 1이고 4일 때 1이고 9일 때 1이다라는 걸 좀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그냥 무조건 f의 루트 k는 그냥 3이다 라고 계산해버리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웬만한 거는 다 따로따로 계산했을 테니까
1일 때 1이고 계산 따로따로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한 방에 빨리 팍 처리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단 f의 루트 k가 3이다라고 계산을 해버려요. 한마디로 원래 1일 때는 1인데 그냥 3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3인 것처럼 계산해요. 1일 때도 3, 4일 때도 3, 9일 때도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쭉 다 계산한 다음에 뭐만 빼주면 돼요. 실제로 1일 때 1인 거니까 그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4일 때 1이었으니까 다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3처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빼내는 작업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자 원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의 자 밑에 있는 3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어주면 3분의 1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F의 루트 K에다가 곱하기 K가 되시는 건데 어떻게 계산을 하자고요? 다 필요 없고 얘가 그냥 3이다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3이다 라고 계산해 버리세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되죠. 3분의 1에 3 튀어나가니까 그쵸? 약분되어지고 그냥 시그마 K가 되세요. 시그마 K가 되시고 이게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2분의 n의 n 더하기 1인 거니까 이게 지금 210이 되십니다. 됐죠? 그러니까 210에서 빼내면 되는 거예요. 뭘 빼내는 거다? 원래 얘가 1일 때 1인데 그쵸? K가 1일 때 1인데 내가 3으로 계산해버린 거니까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K에 1을 넣어보죠. K에 1을 넣으면 얼마예요? 3분의 1에 F의 루트 K인데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면 얼마라고요? 이게 1이라고요. 1. 이게 1이라고요. 1이 된다고요. 3분의 1이라고요. 원래는 3분의 1이라고요. 3분의 1. 원래는 3분의 1이라고요. 그 다음에 K에 4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3분의 4에 F의 루트 K.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또 1이라고요. 그 다음에 9를 넣어보세요. 3분의 9에 F의 루트 K인데 이게 또 얼마라고요? 그냥 1이라고요. 3분의 16에 F의 루트 K. 얘가 얼마라고요? 그냥 1이라고요. 그냥 원래는 얘네들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10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요? 원래는 이제 얘가 1인 건데 얘가 원래 1이 돼야 되는 건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얘네를 빼내면 큰일 나요. 왜냐면 얘네가 정답이란 얘기지 얘네를 빼내면 안 돼요. 얘네가 나와주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원래는 얘가 1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계산했다? 3인 것처럼 계산했다. 그쵸? 3인 것처럼 계산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를 빼주면 되죠. 맞아요? 2를 도려내시면 돼요. 2를. 그래서 요게 이제 2라고 해보자. 요게 2라고 해보자. 요게 2라고 해보자. 요게 2라고 해서 빼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3이었는데 원래는 1이었는데 내가 3으로 계산했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원래는 얘가 1인데 3처럼 계산했으니까 이게 2라고 생각하고 빼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빼주면 돼요? 3분의 2 빼내시고 3분의 8 빼내시고 3분의 18 빼내시고 3분의 31을 도려내주면 되죠. 그럼 이거 얼마다? 3분의 요게 얼마죠? 요게 50, 요게 10, 60. 그러니까 20을 도려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얼마다? 190이 정답이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게 좀 빠른 방법인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일일이 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일일이 하면은 예를 들어 K가 1일 때, 4일 때, 9일 때, 16일 때 따로따로 구하고 그다음에 2, 3, 5, 6, 7, 8,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이렇게 구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생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어쩌면 계산의 센스다 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는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요거 어떻게 푸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개념이 좀 탄탄하신 분들은 네, 이거 빨리 풉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제가 6월 예언집에 이런 거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접근에 따라서 뭐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고 빨리 팍 풀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께 원하는 거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올 때까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팍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뷰, 실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볼게요. 두 양수 PQ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이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전체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이때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실수 a의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뭘 파악하셔야겠어요? gx가 뭐냐?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보세요. x 곱하기 gx가 절대값에, 자 여기 지금 x로 묶어지죠. 요렇게 세팅 가능한 거 보이세요? 요렇게 세팅이 가능한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당연히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약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x가 0보다 크면 지금 x가 0인 건 의미가 없죠. 어차피 x 0 넘으면 여기 0이고 0이니까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0일 땐 빼고요. 0보다 크게 되어지면은 얘가 이제 x 곱하기, 자 요거를 치환을 합시다. 요걸 제가 hx다라고 한번 둬볼게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요게 0보다 크면은 그냥 나올 테고 x 곱하기 절대값의 hx가 되실 거고,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된다? 나올 때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x로 튀어나올 것이고 절대값의 h가 되는,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이 x를 약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gx가 뭐가 되는 거냐면 gx는, 자 x가 양수가 되어지면 그냥 절대값 hx가 되실 거고요. x가 음수가 되시면은 얘가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h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gx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리미트랑 여기에서의 리미트가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0을 넣고 여기에 0을 넣었을 때 같아져야 돼요. 잘 보세요. 이쪽은 절대값이고 이쪽도 절대값에 음수 붙었어요. 그 둘이 같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0밖에 없죠. 따라서 g의 0이 얼마냐? 0을 넣었을 때 얼마냐? 바로 이제 0이 되셔야 돼요. 얘네도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도 같으려면 0, 마이너스 0이 같아야 되겠죠. 네, 바로 g0이 0이다라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0일 때 0이다라고 하는 이거. 그러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h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h는 원래 있던 fx 그래프를, 원래 있던 fx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하신 거거든요. 얘가 평행 이동이 된 상태예요.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g0이 0인 상태인데, 그쵸? g0이 0인데 gx가 뭐라고요? 절대값의 h 마이너스 절대값의 h. 이 h가 뭐라고요? 원래 있던 이 f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이 f가 뭐길래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해줬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개수가 한 개가 되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 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실 거고, 우리가 미분하는 목적은 얘가 언제 는 0 되냐 요거잖아요. 그럼 3으로 빼내시면은 나눠주시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 요렇게 되시는 거니까 x 빼기 3, x 플러스 1은 0 요렇게 되시면서 네 바로 마이너스 1 또는 3이 극값을 가져요. 따라서 이 f 자체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상태예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얘가 3이 되시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어지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7 나와요. 이것도 그냥 넣는 것보다는 뭐가 빠르냐? 조립제법이 빨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내려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이렇게 하는 게 빨라요. 그 다음에 3을 넣어주면은 3을 넣게 되어지면은 내려와 올라가 0이야 0이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9 얘가 이렇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39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gx의 그림을 그릴 건데 gx라고 하는 건 0일 때 0이고요. 그쵸? gx라고 하는 건 원점을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전체에서 뭐가 돼야 돼요?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원포인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p 위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걸 탁 이제 붙여줘야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아무거나 정말 아무거나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보세요. 뭔가 얘가 평행이동 돼가지고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붙였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 하시라고요? 오른쪽은 절대값을 하라 했고요. 오른쪽은 절대값이니까 요렇게 끌어올려서 요렇게 될 거고요. 벌써 탈락이죠. 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 둘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왼쪽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음수 붙이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이건데 원래는 얘가 절대값이에요. 원래는 얘가 절대값이니까 그림이 요 음수인 부분은 여기에 절대값 붙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다시 음수를 또 붙이래요. 그럼 자기 자신이 되죠. 이해돼요?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림이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때 포인트는 뭐겠어요?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주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겠는가라는 거죠. 어쨌든 분위기를 보아하니 만약에 이쪽이 만약 0이잖아요. 원래 0,0을 지나는 거니까 지금 분위기상 이쪽은 거의 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차피 얘가 나올 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h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이 돼버려요. 그러니 이쪽에서 뭔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면 족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관통하는 지점이 뭐가 되게끔 하라? 관통하는 지점이 한 번만 통과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통과하게 해라 이 말은 그림이 어떻게 되셔야겠어요? 한 번만 통과하라는 얘기는 어차피 얘가 원점을 지나는 마당에 한 번만 통과하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상 이런 분위기겠죠? 얘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한 번 통과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돼줘야 이쪽 방향에서 한 번 통과하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거고 평행이동했을 때.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절대값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절대값이에요. 여기서 일단 미분이 안 돼요. 근데 왼쪽은 어떻게 하냐? 왼쪽도 일단 절대값을 씌우래요. 어머 왼쪽 절대값을 씌웠어요. 이렇게. 거기에다
음수를 붙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음수 붙이면 이렇게 돼요. 즉 이쪽은 연결이 되져 버리는데 여기에 미분 불가능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도 미분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야 한쪽에만 미분이 불가능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이 음수 쪽 있죠. 음수 쪽은 뭔가 미분이 안 되게 하려면 완전히 얘가 음수가 돼줘야 돼요. 아까처럼 0보다 작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밑에 있어줘야 음수가 되어짐으로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거기에 음수 붙어서 그냥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0보다 왼쪽일 때 예를 들어 얘가 양수다. 그럼 얘를 뭐 해야 돼요? 또 음수를 붙일 테니까 다시 또 꺾어 올리면서 뭐가 돼요? 꺾어 올리면서 또 미분 불가능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뭐 답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결국 극값을 붙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극값을 붙여야 돼요. 어떻게? 여기 있는 이 점 있죠. 이 점이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인데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점을 원점으로 탁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원점인가요? G0이 0이니까요. G0이 0인데 뭔가 접하게끔 하려면은 방법이 얘가 여기로 오는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줘야 한 번 관통할 거고 G의 0일 때 0이 될 거고 이때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어지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게 하나가 될 거고 이때 얘가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음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음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거기에 또 음수니까 플러스가 돼서 그냥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미분이 가능해지고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원점으로 딱 붙여라 이 말이 정답이에요. 뭐 설명이 길었지만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되게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7칸. 그럼 P는 얼마? 1, Q는 얼마? 7, 이들의 합은 얼마? 8.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선생님, 꼭 왜 얘를 붙여야 되나요? 얘를 붙이면 안 되나요? 보겠습니다. 얘를 여기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겠죠? 보세요. 일단 오른쪽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은 절대값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양수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뭐 하라고요? 마이너스를 하라고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 부분은 어차피 미분이 가능해지고 미분 불가능한 것도 하나밖에 안 생겨서 얘도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왜 답이 안 되느냐? 자, 여기 있는 3, 마이너스 39를 원점으로 탁 붙이려면은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P가 얼마가 돼야 돼요? P가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돼요. 근데 P는 분명히 양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할 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39를 원점 붙이려면 위로 39칸 옮겨야 되는 건데 Q가 39가 돼버리면 이 보기에서 제일 큰 게 10인데 10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냥 얘는 아닌 거예요. 네. 그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막상 시험 현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십니다. 충분히 빨리 풀 수 있으시고요. 네, 여러분의 어떤 그 실력을 남은 기간 동안 잘 향상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셔야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으로 오셨습니다.
삼각함수 기니디 합답형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막 엄청 어렵진 않았거든요. 전반적인 어떤 유효 모의 평가의 출제 방향, 그래프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출제 방향,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 묻고 있는 그런 문항이 되시겠습니다. 하나씩 해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되기 때문에 좀 놀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어떤 분들도 뭐 이게 니은과 디귿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네, 니은과 디귿이 전혀 연관성이 없으세요. 되게 특이한 기니디 문제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뭐 2번이냐 5번이냐 이런 건데 보시면 2번도 앞에 답이 이미 3개가 나오고 5번도 이미 답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잘 찍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딱 3개씩 떨어진다라는 그 제 예언이 뭐 그냥 딱 앞에서 이미 2번이 3개 나오고 5번도 3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뭐 설마 이거 지금 보시고 니은이 그냥 되는 건데 그냥 기역 디귿을 찍으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시다시피 3번도 3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5번이 전부 다 딱 3개씩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뭐 기니디를 어떻게 찍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t가 -1에서 1까지 있는 실수 t에 대하여 다음의 방정식, 자,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뭘 그려줘야겠어요? 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 그리셔야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얘는 주기가 얼마죠? 주기가 4가 되죠. 원래 2파인데 2분의 파이로 나눴으니까 주기가 4가 되거든요. 여기는 얘도 주기가 4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실근 중에서 집합 요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한 바퀴 턴 안에서만 생각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한 바퀴 턴 안에서 그 실근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 한다.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사인도 요렇게 생겨 먹었고 코사인도 요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여기가 4예요. 여기가 이제 1이 되시는 거고 여기가 이제 -1이 되시는 그런 상황인 건데, -1과 1 사이에 아무렇게나 t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t를 이렇게 해봐요. 그때에 만나는 교점 x 좌표가 뭐예요? 바로 실근이 되시는 거죠. 총 4번 만나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뭐 하라고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여기가 뭐예요? 알파 t가 된다는 거고 가장 큰 값을 베타 t. 여기가 어디다? 베타 t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 뭘 잘 그릴 것, 그래프를 잘 그릴 것, 따라서 그래프를 열심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차피 한 바퀴 그릴 거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직사각형 그리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절반, 네, 여기에 또 절반, 또 절반, 센터. 이런 감성. 여기가 이제 0, 1, 2, 3, 4 한 바퀴 턴 이렇게 될 거고요. 먼저 사인부터 그려볼게요. 사인이 이제 요렇게 사인이 되시죠. 요렇게 되는 게 사인이고요. 뭔가 대칭이 돼야 되는데 대칭 같지가 않죠. 조금 대칭성이 전혀 느낌이 없네. 자, 이것도 대칭. 이게 사인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코사인은 이제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여기도 요렇게 서로 대칭되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요렇게 하나. 요게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가 되시는 겁니다. 됐죠? 이때 이제 y는 t가 아무 때나 이렇게 만날 때에 제일 작은 게 알파 t, 가장 큰 게 베타 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획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을 보시면요. -1과 0 사이의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자, -1과 0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아무렇게나 그었을 때 그때 제일 작은 값과 큰 값의 합은 항상 5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지 볼게요. 아무렇게나 그어보세요. 요렇게 t 아무렇게나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t를 그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작은 값이 어디예요? 여기죠. 요게 이제 알파 t가 되시는 거고 제일 큰 값이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베타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유심히 보시면은 자 특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알파 t랑 베타 t는 또 역시나 뭔가 대칭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인 그래프를 얼만큼 밀면 요게 간격이 딱 1이니까 그쵸? 아 코사인이군요. 죄송합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버리면 사인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의 센터 포인트가 어디게요? 여기죠. 요게 이제 2.5예요.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의 센터 포인트도 2.5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알파 t랑 베타 t의 센터 포인트도 여기 있는 보라색 2.5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가 2.5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5겠죠. 결국 대칭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첫 번째 기억 맞아요.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항상 기억은 되잖아요. 네. 그 다음 니은을 보실게요. 이번엔 질문이 뭐냐. 자, 베타0 빼기 알파0. 자, 한마디로 t가 뭐다? t가 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 지우시고 첫 번째 거는 이제 잊으세요. 첫 번째 거 잊으세요.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건 잊어버리시고 자, 첫 번째 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복구를 시켜볼게요. 그림을. 자, 보시면은 t가 0일 때예요. t가 0일 때요. 지금 t가 0일 때입니다. 그럼 t 0이면 요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0에서 4까지 0에서 4까지. 그러니까 0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은 들어가요. 0 들어가요. 이게 바로 뭐다? 알파 0이에요. 일단 베타 0은 어디냐? 제일 오른쪽인데 자, 지금 4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4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만난 이 지점 얘가 바로 베타 0이에요. 따라서 베타 0 빼기 알파 0은 얼마냐? 이 간격을 얘기하죠. 바로 3입니다. 3이에요. 이때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거 한마디로 제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뺏는 것이 3이 되게 하는 그 t 값이 어디냐 봤더니 0과 2분의 루트 2 사이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분의 루트 2가 어딘데요? 이 지점이죠. 바로 사인 코사인이 만나게 하는 이 지점, 만나게 되는 그 센터 지점, 여기가 이제 바로 2분의 루트 2란 말이에요. 그러면 0과 2분의 루트 2 사이에 t값을 아무렇게나 그어줘도 이렇게 0과 2분의 루트 2 사이에 아무렇게나 그어줘도 가장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을 때 3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갑니다. 여기가 뭐예요? 바로 알파 t 요 점이죠. 여기가 뭐가 된다? 베타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간격이랑요, 요 간격, 여기 있는 이 간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왜 똑같냐? 선생님 여기는 사인 그래프고요, 여기는 코사인인데 왜 똑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는 태생적으로 같은 그래프의 그림 모양을 가져요. 그러니 지금 보시는 이 코사인 그래프를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버리면 얘를 오른쪽 밀어버리면 사인이 돼버리거든요. 그쵸? 오른쪽 밀어버리면 얘가 이 점이 일로 올 거 아니에요. 사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 그래프의 모양과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모양은 비록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일지라도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간격과 여기 있는 이 간격은 같은 간격입니다. 그러니 베타 t에서 알파 t를 빼면 정확히 3의 간격이 되어진다. 맞아요. 맞다고요. 그러면 진짜 그러냐? 보세요. 0과 2분의 루트 2 사이에 어디를 긋더라도 여기 만나는 이 점이 여기고 여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 간격과 이쪽 간격은 똑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죠? 0과 2분의 루트 사이에 아무렇게나 그어도 그 간격이 3인 건 알았어요. 근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냐면 그 간격이 3 되는 게 0과 2분의 루트 2 말고는 없느냐라는 거죠. 0과 2분의 루트 사이는 없느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뭘 그려보셔야 되냐면 2분의 루트 2에서 1 사이에 이렇게 한번 그어보셔야 되고요. 그럼 어때요? 요 점이 알파 t가 되고 요 점이 이제 그 베타 t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다. 이 점이 알파 t다. 그쵸? 여기를 긋게 되면은 이 점이 알파 t가 되고 이 점이 베타 t가 돼요. 보시다시피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은 다르죠. 오히려 이 간격이 이거랑 같게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보다 커버리면은 간격이 3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어때요?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여기가 이제 알파 t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베타 t가 돼요. 절대로 이 간격이 3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따라서 간격이 3인 건 쭉 구해보니까 0과 2분의 루트 사이만 될 수 있다. 네, 니은도 맞는 정답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제 디귿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싹 지울게요. 자, 이제 디귿번에 오셨습니다. 이 문제가 좀 특이한 게 기니디 문제인데 니은과 디귿이 연결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 실수 t1, t2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알파 t1이라고 하는 건 x값을 이야기하거든요. x값. 얘도 x값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라인에 있다는 얘기죠. 같은 라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주로 이제 어디가 되셔야겠어요? 네, 0과 만약에 1 사이면 만약 t가 t1과 t2가 0과 1 사이면은 알파 t1, 알파 t2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만나는 지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0과 1 사이에 어떤 t1과 t2가 있으면은 반드시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쵸, 여기가 이제 알파 t1이면서 알파 t2가 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0과 1 사이에 어디를 그리더라도 첫 번째 만나는 점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알파 t1과 알파 t2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두 번째 만나는 점이니까 패스. 첫 번째 만나는 점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뭔가 그리게 되면은 여기 0과 2분의 1 사이에 뭔가 이쪽에 알파 t1과 알파 t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0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잖아요. 요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란히 있어주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알파 t1이면서 알파 t2 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시면 이게 알파 t1이 안 돼요. 알파 t2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점을 지나가게끔 그림 요렇게 이어주시면은 첫 번째 만나는 점은 얘가 아니라 얘거든요. 연결시켜 주시면 첫 번째 만나는 점이 얘가 아니라 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뭔가 만남이 있으려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쪽 라인에 있어야 돼요. 요쪽 라인에. 첫 번째 만나는 거니까. 요렇게 지나가면서 만남이 있을 거고 요렇게 지나가면서 요렇게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있기에 뭔가 내가 세로로 내려서
두 개 만나는 점이 있느냐? 없어요. 여기가 두 개 만나는 건데 얘가 알파 t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t1, t2가 0과 1 사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제 t1, t2에 대하여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t2가 이렇게 위에 있게 되어지고 t1이 밑에 있게 되어지는데 요 간격이 얼마다? 요 간격이 바로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t1이 되시면 첫 번째 만나는 이 지점이 알파 t1. 이게 t2가 되시면은 첫 번째 만나는 얘가 뭐가 된다? 알파 t2. 얘네 둘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 있는 이 간격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걸 이야기합니다. 네, t2가 t1으로부터 2분의 1만큼 더한 거다. 네,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곱해서 3분의 1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내가 요거를 알파 t1, 알파 t2 뒀지만 좀 애매하니까 그냥 별이라고 둘게요. 별. 이 점이 그냥 별이에요. 그러면 t1은 뭐냐? t1은 여기 지금 사인이죠. 사인에다 별을 넣은 거예요. 따라서 t1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 2분의 파이의 별이에요. 사인에다 집어넣어 준 거니까 별을 집어넣은 그 함수값이 t1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2는요? t2라고 하는 건 코사인의 그래프에서 별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에 2분의 파이에서 별을 넣어준 요 상황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인, 코사인은 항상 언제 딱 더해서 1이 되어지죠?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시면 항상 얘가 1이 된단 말이에요. 즉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t1의 제곱 플러스 t2의 제곱은 1이에요. 끝났죠. 그러니까 니은과 전혀 상관없이 끝나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t1, t2 곱하라 그랬으니까 뭐 하시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얘를 양변 제곱해달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t1의 제곱, t2의 제곱 1 빼기 2배의 t1, t2는 얼마? 바로 4분의 1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2배의 t1, t2가 되시는 건데 요게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4분의 3 되실 거고 약분하시면 8분의 3이 정답인데 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틀렸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좀 느꼈냐면요. 이 스타일대로 대수능에 나온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2019 시즌이 생각났어요. 2019 시즌 때 9월 모의평가 때 이런 상가함수의 어떤 길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수능 때 진짜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록 이제 상가함수가 그동안 작년에 이제 오랜만에 5년 만에 문이과 공통과목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허무하게 상가함수의 그래프가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주기라든지 최대차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안 다뤄졌거든요. 원래 정말로 좀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번 같은 기조는 아마 올 하반기도 뜨거워질 것이고 정말 대수능 때까지도 연계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져 있어야겠습니다. 저도 이번 테마틱 강의 때 여름 때 이런 시리즈 문제로 한번 준비해 볼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수능 때 맞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객관식 문항 15문제였고요. 지금부터 주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관식 단답형으로 오셨습니다. 16번부터인데요. 쉬우니까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계산이죠. 더하기는 곱하기로니까 이렇게 8이 16이니까 로그 4의 16 정답은 얼마? 2 정답 되시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fx가 x는 a에서 극소일 때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뭐 빨리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을 하시면은 솔직히 근데 저는 이거 근데 벌써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지함수를 위로 12칸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12 대칭이에요. 저는 이미 알고 출발하는 건데 뭐 여러분은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가 원래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1대 루트 3이었을 때 얘가 1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이제 1이 돼야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인 걸 이제 저는 알고 출발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런 게 안 보였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빨리 막 푸는 게 이제 되어 있을 테니까 아마 이렇게 하셨겠죠? 네. 여러분의 클래스를 존중해 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는 0 되기 때문에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실 거고 요렇게 되니까 여기 어디다?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1이 될 텐데 극소가 된다 그랬으니까 1이 되어지겠죠. 네. 1 넣으면 얼마냐? 라는 거죠. 1 넣으면 얼마다? 네, 10이 되어진다 라는 거죠. 따라서 1 더하기 f의 1이니까 정답은 얼마? 네, 11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그러니까 결국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은 공비 R이 양수다가 되는 거고요. 요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A7이라고 하는 건 A5에다가 뭘 곱한 거다? R의 제곱 곱한 거죠. 두 칸 차이 나는 거니까. 따라서 R의 제곱이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A의 6이라고 하는 건 A2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요? 4칸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R의 4제곱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R의 4제곱은 이제 9분의 1이 되실 거고요. 36에다가 9분의 1 곱하면 정답이겠죠. 네, 정답은 4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답이 없죠. 이게 36이고 A1의 R의 6에다가 3분의 1의 A1의 R의 4제곱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런 인덱스 놀이는 제가 많이 해드렸던 거니까 뭐 금방 하셨겠죠? 네. 다음 19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나오셨네요. 무슨 문제? 적분 문제. 적분 문제라는 걸 알고 출발하는 거고요. 0에서의 위치는 0, 1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위치의 변화량, t가 0부터 1까지의 속도,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에 대한 정적분 값을 했더니 어떻게 된다? 그 위치, 1초에서의 위치에서 0초에서의 위치 뺀 거다. 위치의 변화량이다라는 얘기고 1초에서의 위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고 0초에서의 위치는 0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 뜻이에요. 즉 적분해서 이거다라는 얘기죠. 적분을 하시겠습니다. 적분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kt. 네, 요게 이제 0하고 1 되실 거고요.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요렇게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다가 되시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되신다? 네, 마이너스 2가 되시겠네요. 근데 1초부터 3초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물은 게 아니죠. 움직인 거리를 묻지 않았습니다. 변화량을 물었어요. 그 말은 변화량을 물었다라는 말은 그냥 적분하세요 이 말이고요. 따라서 1초부터 3초까지 그냥 적분을 하시면 될 거고요. K는 마이너스 2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적분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적분하시면은 t의 세제곱 빼기 2t의 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3 넣고 1 넣고 빼시면 되는 건데요. 네. 3 넣어주시면 이제 2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배에 3 넣어주시면 9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2배에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하시면 26에다가 8이 16에 2는 4 이렇게 했죠? 네, 정답은 6 정답이십니다.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20, 21, 22 사전 문항 3개 남았거든요. 네, 얼른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20번입니다. 자,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요. gx라고 하는 게 분명히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긴 한데 적분 구간도 t로 되어 있고 적분도 t로 되어 있는데 t와 무관한 민간인이 있죠. 민간인. x로 된 식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상수로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얘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x까지의 자 fx 곱하기 ft의 4제곱 dt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x까지의 ft의 몇 제곱? 네, 5제곱 dt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이 fx라고 하는 거는 상수로 취급받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는 거니까 fx 곱하기 인테그랄 a에서 x 이렇게 되시는 거죠. 따라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미분을 할 건데 미분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 이제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적분은 t로 되어 있지만 x에 관한 식이다 되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얘를 미분을 하시면 앞에 미분 프라임 x 뒤에 그대로 a에서 x의 ft 4제곱 dt 플러스 앞에 그대로 fx 뒤에 그대로 뒤에 미분이죠. 뒤에 미분하면 x가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뭐가 되어져요? fx의 4제곱 이렇게 되실 거고 마이너스에도 미분하면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fx의 몇 제곱? 5제곱일 텐데 여기 있는 얘랑 같은 거니까 사라지겠죠. 따라서 g'x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건데 얘가 언제 극값을 가느냐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빌드업 강의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느냐, 극값은 언제 가지게 되어진다? 프라임이 x축을 뭐 할 때? 관통할 때다 그랬어요. 프라임이 무조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라임은 0이 되면서 좌우의 부호가 변해야 되는 거니까 관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관통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일단 프라임이 0 되는 지점 찾으셔야 되는 건데 자 g 프라임이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이게 0이 되거나 혹은 이게 0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게 뭐냐? 일단 얘를 미분하셔야겠네요. 네, 프라임 x를 구해봅시다. 구해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가 될 거고 얘가 언제 0 되냐라는 그 질문에 양변에 3 나눠주시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 되실 거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니까 3 또는 5가 0이에요. 즉 여기 있는 이 얘가 0 되는 지점이 3 또는 5예요. 3 또는 5가 되시는 건데 자 여기에서 얘가 0 되는 거 얘가 언제 얘가 또 0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위끝 아래끝 같으면 0이기 때문에 일단 x는 a일 때가 0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a 말고는 또 없느냐,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그랄 a에서 x까지의 ft의 4제곱의 dt가 되시는 건데 그쵸? 얘가 이제 어떤 x에 관한 그쵸? x에 관한 어떤 그 함수가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0이다 라고 보는 관점은 일단 x가 a가 되시면 0이 돼요. 근데 a 말고는 또 0이 되는 게 없느냐라고 보면 일단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4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죠. 4제곱이기 때문에 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에요. 4제곱은 늘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뭔가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상태에서 a로부터 x까지 적분인데 x가 a가 아니고서는 항상 적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적분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게 0 되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위끝 아래끝 같아지는 a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잘 해보세요. 관통을 해야 되는데 G'이라고 하는 게 관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기본적으로 3하고 5가 0이 되고 3하고 5가 0이 되고 A가 0이 되는 상황인데 A가 3도 아니고 5가 아니면은 완전 다 관통할 테니까 그쵸? 뭐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지 아니하고 극값이 3개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극값이 되기 위해서는 A가 3이 되거나 A가 5가 돼주면 그쵸? 뭔가 A가 3이 돼버리면 중근이 되어지고 관통 그쵸? 혹은 A가 5가 돼주면 중근이 되어지고 관통인 거니까 접하게 되어지면은 좌우의 부호 같은 거니까 극값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A가 3이거나 A가 5가 돼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들의 합을 구하라. 정답은 8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하고 5하고 A인데 뭔가 하나를 중근 만들어주고 접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를 관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A가 3이거나 5가 되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으로 오셨습니다. 21번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함수의 어떤 중근에 관한 그 얘기와 앞에 있는 그 거듭제곱근에 관한 엄밀히 말하면 제곱근이 되겠죠. 네,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고 느낀 문항이고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거 좀 많이 틀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꼼꼼히 안 세다 보면은 자칫하면 정답을 12라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보시면 여기는 f가 뭐라고요? 2차 함수라고. 2차 곱하기 n차가 되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2차니까 얘가 최소한 1차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n은 자연수일 테니까요. 그러니 합해서 3차가 돼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3차 돼버리면 하나는 중근, 하나는 실근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만약에 얘가 2차다. 그럼 얘가 2차니까 중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얘가 3차가 될 수 있느냐? 안 되죠. 3차가 돼버리면은 될 수도 있나요? 3차가 돼버리면은 전체 이제 5차가 될 텐데 5차 중에 뭔가 하나 중근, 뭔가 하나가 3중근 이런 식으로 2차, 3차 여기는 중근, 여기는 3중근. 네, 지금 보면 그 중근이라는 말이 그쵸, 그런 말이 없잖아요. 뭐 얘가 뭐 3중근도 괜찮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얘가 3차가 되어도 뭔가 제곱이 되고 3중근이 되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이 좀 약간 애매하죠. 살짝 좀 애매합니다. 그냥 중근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중자가 그냥 중복되다 이 뜻이 되어지는 거지 두 개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두 개가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중첩되어 있는 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4차가 되었다 그러면은 총 6차잖아요. 6차니까 뭐 3차 이래도 되고 그쵸? 이거 돼요 혹시? 전체가 6차인데 3차 이렇게 중근이 안 되고 한쪽이 2차 한쪽이 4차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뭔가 한쪽이 2차 하나가 4차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 여기는 4제곱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어쨌든 간에 무튼 간에 두 개를 가지는데 뭔가가 중근이 돼야 된다 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f 같은 경우는 현재 2차 함수예요. 2차다 보니까 이 2차가 근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고요, 두 개 가질 수도 있는데 최소값이 음의 정수다라는 이 말 안에는 공중부양 안 돼, 접하는 거 안 돼,
무조건 두 개를 가지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말 자체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아, F는 알파,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 요렇게 되시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f가 0 되는 게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0 되는 것도 뭘 가져야 되겠어요? 알파, 베타를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상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n이 2예요. n이 2라고 합시다. 어차피 n이 1이라고 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n이 1 되면은 이제 여기서 근이 64인데 하나에 64, 얘는 실근이니까 안 되죠. 얘도 중근, 얘도 중근이니까 n은 1 낼 수 없고요. n이 2가 돼 보세요. 2가 돼버리면은 x제곱은 6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풀마 8이니까 여기가 풀마 8, 하나가 8, 하나가 마이너스 8 하면 하나씩 들어가면 중근 되죠. 오케이. 그러면 n이 3이다 해보세요. 3이 돼버리면은 x 세제곱이 64인데 일단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x 세제곱 64라 그러면은 상황상 이게 세제곱인데 64가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어딘가 간다 치면 나머지 하나가 실근이 되는 거지 중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알 수 있다? 아, n이 홀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제곱이든 5제곱이든 7제곱이든 어떠한 형태가 되든 간에 홀수가 돼버리면 만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뭔가 중근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안 된다. 즉 n은 짝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니까 두 번째 뭘 시도하셔야겠어요? n이 이제 4가 된다. 요거를 해보셔야겠죠. 그러면 4가 돼주면 이제 x 4제곱이 64가 되어지는 거니까 x는 사실상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64 이거죠. 실근이니까 제곱근 성질이라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하나 나오면 요거 하나 나오는 거죠. 네, 실근이 되느냐 요거예요. 요건데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중근은 가지거든요. 분명히 중근은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f의 2차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4제곱근 루트 64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6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값이 음수다가 아니라 음의 정수가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풀마로 있으면 최소는 어디? 센터 포인트 0일 때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좀 편안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F가 지금 알파고 베타라고 돼 있지만 상황상 이렇게 풀마로 나온다 보면은 사실상 베타가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친다면 최고차항이 1이 될 테니까 F는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질 테니까 x의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최소값이 어디냐면은 0일 때가 최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f의 0이 뭐냐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최소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에요. 요렇게. 근데 얘가 뭐가 돼줘야 되죠? 음의 정수가 돼줘야 돼요. 정수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 나온 이 값에 내가 뭘 해주면 제곱을 냈을 때 이 제곱근이 떨어져 나가냐라는 거죠.
아까 얘는 그냥 8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얘는 보면 어때요? 뭔가 제곱을 했을 때 떨어져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볼까요? 4제곱근 루트 64라고 하는 거는 64는 뭐의 제곱이에요? 뭐의 4제곱이에요? 2의 6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2랑 약분시켜버리면은 2의 세제곱의 루트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루트 8이란 말이에요. 루트 8. 얘가 루트 8이에요. 루트 8. 그럼 얘는 내가 제곱을 했을 때 뭐가 되어져요? 음의 정수가 되는 거 맞죠? 요렇게. 그럼 얘도 된다, 된다 이렇게 해요. 된다,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조금 감을 잡으셨어야 돼요. 세 번째, n이 만약에 6이다. 그러면 x의 6제곱이 64니까 그러면 64는 뭐죠? 2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야 돼요? 풀마 2잖아요. 요건 그냥 오케이예요. 뭐 해볼 필요도 없죠. 그냥 얘 오케이예요.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n이 8일 때가 될 텐데 8이 되시면 x의 8제곱이 2의 6제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변에 8분의 1제곱 하면 되는 거죠. 양변에 이제 8분의 1제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3분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 얘는 제곱을 해가지고 음의 정수가 안 나오죠. 이거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왠지 그 다음부터는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x의 10제곱이 2의 6제곱인 거니까 x는 2의 5분의 3제곱. 안 됨. 안 됨. 계속 안 되네. 그러면 정답은 2, 4, 6. 정답은 12.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좀 더 쭉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는 건데 이런 걸 방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쭉 쳤다가 틀리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추 여러분들이 뭔가 규칙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제네럴하게 하는 거예요. 제네럴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x를 풀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x는 뭐죠? 2의 n분의 6제곱이에요. n분의 6제곱인데 내가 뭐 할 거라고요? 제곱을 할 거라고요. 내가 제곱을 했을 때 2의 n분의 12제곱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주면 돼요? 이게 자연수가 돼줘야 자연스럽게 이 전체가 자연수 될 테니까 이 n은 뭐다? 이 n은 12의 약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원래 빌드업 강의 때 정말 많이 강조를 했던 그 문항입니다. 원래 제가 빌드업 강의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n은 12의 약수니까 이제 1은 안 될 거고 2, 그 다음에 3은 어쨌든 간에 뭐랄까요? 홀수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홀수는 뺀다 그랬으니까 홀수는 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 6, 12까지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2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12까지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해보세요. x의 12제곱이 2의 6제곱이다. 그러면 x는 이제 2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제곱을 해버리면 음의 정수가 된다. 10이 되는 거예요. 12. n이 12가 되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2, 4, 6, 12라서 전체 합은 이제 얼마가 되신다? 네, 24가 되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얼추 됐다 싶으면 제네럴하게 가는 게 낫다. 일반화시켜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n이 24였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x의 24제곱이 2의 6제곱이 될 거니까 x는 2의 4분의 1제곱인데 아무리 제곱을 해도 음의 정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여러분이 좀 더 뭔가 애살 있게 뭐랄까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기도 하면서 뭐까지 물어보는 거다? 네, 지수의 분수 제곱이 왔을 때 걔를 자연수로 바꿔주는 그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풀었던 그 스타일, 빌드업 강의 때 많이 했던 그 스타일의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공통문항의 마지막 22번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22번을 잘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뭐가 좀 딱 떠올랐냐면은 작년 수능이죠. 그러니까 2021 대수능에 가형 30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때 그 가형 30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와 같은 어떤 합성함수의 형태였어요. 물론 이제 완벽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가형 30번 문제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기만 하고 그 바깥에 있는 3차 함수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만 알면 끝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와 이 문제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뭔가 제가 드는 생각은 그 당시 때 그 가형 30번의 문제가 좀 약간 마이너 버전 형태로 다항함수의 형태로 바뀐 스타일이 이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에 이제 문제는 바깥에 f가 3차 함수였고 안에 있는 얘가 이제 사인파이 x라는 초월함수가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 안에 어떻게 합성함수를 끼워 넣으면 좀 어려울까를 고민했다가 이제 x-fx라는 이런 형태로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푼 풀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죠. 3차 함수가 능형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라는 거예요. 현재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상태죠. 네, 뭔가 접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접한다 그러면은 뭐 3차 함수가 앞에서 접하고 뒤에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고 접할 수도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3차 함수 fx인데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뭐까지 가능하냐면 앞에서 접하고 뒤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고 접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케이스 1, 2, 3, 4를 나눠놓고 하나씩 해보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가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빠르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f의 괄호 열고, 그러니까 f 안에 합성이죠. x-fx에 합성되어 있는 함수가 는 0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주는 메시지는 또 뭐냐? 자, 분명히 fx는 3차죠. 3차인데 x-fx도 사실은 뭐가 된다? 3차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최고차항이 양수다라고 친 거예요. 그냥 쳐보세요. 그냥 최고차항이 양수겠거니 한번 해보세요. 해본 다음에 그러면 그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에다가 x-fx 때려버리면은 여기 있는 그 x-fx라고 하는 거 내가 만약에 gx다라고 둬버리잖아요. 여기 x-fx라고 하는 얘를 내가 gx다라고 둬버리면은 당연히 gx도 3차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최고차항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gx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f합성 g의 0이 개수 몇 개다? 3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f합성 g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제가 편하게 이 f가 0이 되는 지점을 내가 알파, 베타다 하고 둬볼게요. 여기 있는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베타다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x가 뭐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gx가 알파가 되거나 gx가 되어줘야
그 F의 알파가 다시 0이 될 거고 F의 베타가 0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G의 알파, G의 베타다. 그 말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알파다 라고 둬버리면 그 알파가 되게 하는 그 X가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실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면은 만나는 점이 1, 2, 3, 3개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어딘가 또 베타가 있을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리는 거죠. 세 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 개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대략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뭔가 알파가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지금 편의상 그쵸?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둔 상태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편의상 뒀다라는 말은 느낌상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뭔가 알파가 돼주고 여기가 뭔가 베타가 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파 되게 하는 게 하나, 둘, 베타 되는 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니까 근이 세 개가 되는 뭐 그런 느낌일 겁니다. 물론 꼭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슨 느낌은 있다? 뭔가 알파, 베타 중에 뭔가 하나는 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알파가 이렇게 밑에 접하고 베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돼도 여기 하나, 둘,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되시면서 또 하나, 둘, 세 개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되었든 뭔가 하나는 접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요 GX가 안에 있는 X-FX라는 녀석이 뭔가 이 알파가 되게 하는 혹은 베타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뭔가 하나가 접한다. 혹은 이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어떻게든 세 개가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건 알파가 되었던 베타가 되었던 뭔가 한쪽이 접하게끔 하는 함수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뭘 보고 판단한다? 이 밑에 있는 이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겠다? 이 gx다라고 하는 바로 x-fx라고 하는 얘를 구체적으로 한번 미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g'x라고 하는 거는 얘를 미분하는 거죠. 자, 1-'x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는 0되냐라고 하는 걸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건데 조건을 보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1을 넣을 수 있고 0을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1을 넣게 되면은 자, 1을 넣게 되어지면은 1- 프라임의 1이 되시면서 프라임의 1이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은 0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gx잖아요. g가 이제 x-fx가 되는데 분명히 얘도 3차 함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이제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얘가 1이던 뭔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뭔가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뭘 더 해볼 수 있냐면은 이제 0을 넣어볼 수 있죠. 그러면 G'이 0이라고 하는 거, 자 이번에 0을 넣어볼게요. 이번엔 0을 한번 이렇게 탁 넣게 되어지면은 여기 0 넣으면 0- F의 프라임의 0이죠. 아니다, 1-구나. 네, 1-프라임의 0이 되시는 건데 왜 얘가 프라임 0이 1보다 크다라고 세팅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프라임의 0이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네, 음이 되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 G'의 0이 현재 뭐가 된다? G'의 0을 넣었더니 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G'의 0을 넣었더니 음이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것만 보고는 지금 현재 이게 1이 이쪽에 있다를 확신할 수 없죠. 이쪽에 있으면 뭐 0이 이렇게 있으면서 얘가 프라임이 음이 된다가 되는 거고 이쪽에 1이 있다고 하더라도 0이 이쪽에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현재 1이 여기 있다를 확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뭐가 확인이 되는 거냐면은 이때 이 G의 1을 넣어주면요. G의 1을 넣어주면 1-F의 1이 되시는데
f의 1이 얼마다 그랬냐면 4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얘가 f의 1이 4가 되면서 1-4는 -3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었던 뭔가 이쪽이 -3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쪽이 -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무슨 말을 했었죠? 이게 지금 알파고 베타다라고 하는 말은, 그쵸? 여기서 접하는 순간이 알파가 되거나, 그쵸? 또 접하는 순간이 베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접하는 상황이 이미 -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접하는 상황이 뭔가 -3이다라는 거는 이게 이건지는 알 길이 없는데 둘 중 하나가 -3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1을 넣었을 때 -3이 된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가 이렇게 알파가 돼주고 이렇게 베타가 되던, 그쵸? 이렇게 알파가 되고 이렇게 베타든 상관없이 뭔가 알파 베타 중에 뭔가 하나는 접하는 상황이다. 둘 중에 뭔가 하나는 접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 이 중에 뭔가 하나가 -3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냐면, 자, 세팅이 좀 쉬워집니다. 그 fx라고 하는 거 세팅해 놓을 건데요. 어차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최고차항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다라고 두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알파가 접하는 쪽이 -3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관통하는 지점이 -3이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이게 그냥 그대로 뒤집어진 거, F의 최고차항이 음일 수도 있는 노릇이긴 한데 무튼 간에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3이라고 하는 얘가 중근을 가지거나 관통하거나, 관통을 하거나 중근 가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케이스 첫 번째를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를 x가 -3이 관통할 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이 중근 가질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 관통할 때 해볼게요. 당연히 관통할 때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 fx라고 하는 게 최고차항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지죠. 관통을 했으니까요. 일단 뭔가 하나가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두시는 거죠. 그럼 이제 모르는 문자가 a, 베타 두 개가 되어지는 거니까 힌트가 두 개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힌트가 뭐가 있냐면은 딱 두 개 있어요. 프라임의 1이 1이다 라는 힌트 있고요. f의 1이 4다 라는 힌트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프라임의 0이 1보다 크다 라는 이 세 개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뭐부터 할까요? f의 1이 4다 요거 해볼까요? 이거 쭉 지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f의 1이 4가 되는 거니까, 자, f의 1 넣으세요. 1 넣게 되어지면 4a의 1-베타의 제곱 요렇게 되시는 거고, 얘가 뭐다? 4가 되신다. 첫 번째 됐죠? 네, 첫 번째 요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 써먹어야겠죠? 그래서 프라임 x를 하셔야 되는 건데, 자, 미분을 할게요.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이니까 2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네, 2배의 x-베타. 물론 이제 원래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써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는데 다항함수에서는 보통 이렇게 주기 때문에 뭐 그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때 내가 뭘 넣겠다? 2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2를 넣게 되어지면, 자, a의 1-베타의 제곱이 되시고, 여기에 2를 넣게 되어지면은 4, 2, 8 되시고, 8의 a에다가 여기 2를 넣었으니까 1-베타 요렇게 되세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셔야 되는 거냐면 얘가 1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1이 되셔야 돼요. 네. 여기 두 번째예요. 자, 근데 이제 딱 보시면 이제 뭐가 딱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요게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4 약분해 버리면은 이게 1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의 1-베타의 제곱이 1이에요. 즉 얘가 지금 1이에요. 그 말은 이쪽이 0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쪽이 0이 된다 이 뜻인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누가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 될 수 없으니 이 A는 0이 될 수 없죠. 최고차항이니까. 그럼 결국 베타가 1이다 이 이야기인데 베타가 1 돼버리면 여기 보세요. 베타가 1 돼버리면 얘가 1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바로 뭐가 된다? 네, 모순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조건을 쓰지 않고도 그쵸? 얘를 쓰지 않고도 벌써 얘가 모순이다라는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안 거예요. 따라서 이제 뭐가 결국 정답이겠습니까? 결국 두 번째 상황이 정답이겠죠. 아, x가 마이너스 3이 뭔가 중근을 가지는 상황이겠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fx는 어떻게 되신다?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겠고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몇 개? 2개를 가지는 거고 뒤에 뭔지 모르겠다.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두고 한번 출발을 해보죠. 그러면 자, 또 해볼게요. f의 1이 4다 그랬으니까 1을 넣겠습니다. 1을 넣어주시면 4의 제곱 16 16a의 1-베타 이렇게 되실 거고요. 얘가 지금 얼마다? 4가 되신다. 요게 첫 번째. 네, 요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미분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미분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앞에 미분 2의 2의 x 더하기 3 뒤에 그대로 x 마이너스 베타 그다음 앞에 그대로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뒤에 미분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뭘 넣겠다고요? 네, x에 1을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을 넣어주시면 역시나 4, 2, 8a의 1-베타 요렇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a에 요게 1 넣어줬으니까 네, 얼마가 되시죠? 16a가 되시나요? 네, 16a가 되시는 요런 상황입니다. 요렇게 되는데 얘가 얼마라고요? 바로 프라임이 1이다 라고 그랬죠. 여기는 얘가 이제 두 번째 힌트가 되시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또 역시나 관찰을 잘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양변 딱 2로만 약분할게요. 그럼 8a의 1-베타 8a의 1-베타가 얼마라고요? 네,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2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뭐가 돼주면 돼요? 네, 마이너스 1이 되시면 되겠네요. 아하,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신다? a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2다 그랬으니까 여기 한번 넣어 보실래요? 여기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6분의 1을 여기 넣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시고 1-베타인데 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가 되시면 돼요? 네, 바로 얘가 마이너스 4가 되시면 되죠. 그래야 얘가 곱해서 2가 될 테니까요. 그럼 베타는 얼마다? 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 베타가 5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이제 f는 뭐다? f는 네, 마이너스 16분의 1에다가 네,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시고 베타는 이제 5가 되어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5 요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뭔가 불안하긴 하잖아요. 프라임의 0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왜 있을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한번 0을 한번 넣어 보시면 돼요. 여기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0을 한번 넣어 보실래요? 0을 넣으시면은 얘가 0 넣으면 아까 a가 이거였죠? 어떻게 하지? 그냥 0을 넣고 할까요? 그럼 6의 2의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6a 베타죠. 네, 마이너스 6a 베타가 되시고 0을 넣게 되어지면 플러스 9a가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1을 넣게 되면은 네, 16분의 1 넣고 5를 넣고 그쵸? 마이너스 16분의 1을 넣게 되면 요렇게 되시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뭐보다 크다? 정말 1보다 크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분의 30이니까 그쵸? 16분의 30에서 9를 뺐으니까 네, 1보다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확인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fx 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지금 f의 0이 p분의 q다 그랬죠. 지금 보시면 f의 0 구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f의 0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0을 넣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1에 0을 넣게 되면 9가 되시고 여기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16분의 45 이렇게 정답이 되세요. 걔가 이제 P분의 Q가 되실 건데 P 더하기 Q를 구하라 그랬으므로 얼마가 되어진다? 네, 61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22번이 조금 많이 쉬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던 문항들이 좀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네, 평가원이 조금 이제 변화를 좀 굉장히 많이 시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조금 굉장히 많이 시간을 깎아먹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22번이 굉장히 쉬워지면서 나름대로 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